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1% 지지율은 이 정권의 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최악의 상태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갤럽에서 조사한 5월 말에 갤럽에서 조사한 그 지표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과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반응이 다릅니다. 이거를 주목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처럼 이거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뭐 40%, 50% 그럼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이 홍준표는 굉장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한동훈을 막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이 당원들이 이번에도 연찬위에서도 뭐 어퍼컷 세리머니 날리면서 우리 한 몸이 되자 이렇게 하니까 막 박수치고 최혜병 특검법 이 부결될 때도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로 원하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인데 이런 것과 정반대되게 나가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여야 영수회담의 만남도 하나의 쇼였죠. 보여주기 위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반전 카드로 이거를 시도하려다가 그게 이제 듣는 척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승진이라는 명목, 인사이동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사단으로 검찰들을 다 요직에 장악시키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국민들이 하라고 했는데 70% 이상의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을 수용을 하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반대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 이번 한국갤럽의 이 조사인데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한 가지만 봐가지고 쉴드를 치고 있는 이 홍준표는 굉장히 이 경상도 쪽에 보수의 경상도 쪽에도 뭐 민주화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보수화된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보수 중에 이 꼴통 보수인 이런 시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21%가 아니고 뭐 한 40%, 5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1% 지지율은 이 정권의 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최악의 상태라면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참 이거는 이 정권의 생명에 이게 빨간불이 켜진 최악의 상태다. 왜냐? 중도층,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층의 민심은 총선 때도 이번에 198석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윤석열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약속을 뒤집고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총선 때보다 더 지금 그래서 더 나빠진 거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거를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왜 박살 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여전히 술 마시면서 어퍼컷을 날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심한 모습. 그 다음에 한 몸으로 똘똘 뭉치자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면서 이렇게 지금 아전 인수격으로 자위하는 이 비대위원장이 이렇다면서 이러니까 국민들의 연장만 지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똑똑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염장만 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20% 선이 붕괴된다면은 그때는 정신 차릴 거냐? 10%대로 떨어져도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20% 선이 붕괴되면 그때는 정신을 차릴 거냐 이렇게 묻는데 10% 떨어지고 1%대로 떨어져도 아마 한 자릿수 떨어져도 아마 이렇게 또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거 못 믿겠다. 이 지지율 못 믿겠다 하면서 홍준표가 끝까지 빨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치찌개 레시피 공개하고 그다음에 계란 많은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런 걸로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김치찌개 뭐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한가하게 김치찌개 레시피나 공개하고 말이죠. 김치찌개 레시피는 이거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를 무슨 청와대 윤석열의 레시피가 지금 국민이 안물안금이에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레시피가 얼마나 맛있다고 공개하며 계란을 많은 걸로 계란말이 저녁 식사 뭐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계란말이 직접 말아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한심하게. 그리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들이 속 시원하게 지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이 되고 제2결권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찬회에 참여하면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술 파티 들어가고 그죠? 술잔 돌리고 술 마시니까 막 윤석열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너무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재계 총수들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정말 총수들이 술을 못 마셔가지고 오바이트 할 정도로 이렇게 술고래 술상무처럼 검사 시절에 술폭탄을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 윤석열의 정권을 보니까 국민들이 학을 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뭐 민주당 민심뿐만 아니라 중도권의 민심, 중수청, 수도권의 민심, 청년들의 민심을 잡을 수 없죠. 지금 국민들이 옛날 7, 8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온갖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가 명품백 수수료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가린다고 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안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죠? 예.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제발 민심을 직시해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국민만 두려워하기를 당부한다고 호소를 할 정도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보수 쪽에 정말 깨어있는 보수 쪽에 정말 깨어있는 양심적인 그런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다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가끔씩 보면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주장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윤석열에 대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 스탠스는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올바로 보고 있다. 이것만큼은 이거는 올바르게 보고 있고 이런 보수 인사라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협치를 하고 건설적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적인 그 대화의 정치를 합의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홍준표와 같은 자, 윤석열과 같은 자, 여기에 동조하는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똥똥 뭉쳐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상식과 상식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똥똥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국민들이 개돼집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들이 생각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폭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폭들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든 뭐 무서워하든 어떤 약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보스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말 안 듣는 놈들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고문하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 조폭 정권이죠 뭡니까?
검찰의 수사 조작, 그죠? 뭐 뻑하면은 압수수색, 조작하고 증거 조작하고 인멸하고 증인들 회수하고 거짓말 시켜서 위중교사 시켜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죄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압수수색을 막 수백 번 하고 송영길 전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과 핍박을 하고 뭐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검찰 조폭 정권, 검찰 카르텔 정권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민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198대 108석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게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야당에. 민심을 들어라. 민심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귓구멍을 듣지도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잠깐 만나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이후로 뒤돌아서 뒤통수 치고 김건희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최혜병 특검 부결시켜버리고 김건희 특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유승민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대로 좀 국민의 의견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홍준표처럼 이렇게 뻘소리를 하고 헛짓거리를 하는 이런 이 의원들은 정말 정치권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현 대구시장에서 대구 시민들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 이런 시장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 정권 퇴진 운동 이런 시장은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야 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 홍준표 이런 시장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탄핵되어 가지고 전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 21% 기록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홍준표는 오늘 SNS에서 올린 글에서 2017년 탄핵 전국 대선 때 선거의 일주일 전까지 자기 지지율이 7, 80% 늘 한 자릿수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는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본인이 실제는 득표율을 24%를 받았기 때문에 7, 8%에 불과하다는 이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득표율과 여론조사의 이거 숫자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경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여론조사가 거의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적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기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이번 총선 여론조사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런 경향성을 봤다면서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해라. 보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면서 조사의 신뢰도에 거듭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홍 시장이 언급한 최근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1%를 기록한 지난 5월 31일 날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보인다. 해당 여론조사 응답률은 11.1%에 불과하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을 수 없으면은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21%가 아니라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2017년 탄핵 전국 대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에서 8%로 늘 한 자리 숫자로 발표됐다며 나는 이걸 정상적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규적인 여론 조작으로 봤다고 썼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본인이 실제로는 득표율 24%를 기록한 점을 상기시키며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한 겁니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 여론조사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성을 봤다면서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며 조사 신뢰도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최근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1%를 기록한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1.1%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 전 의원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나빠졌다며 총선 끝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건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총선에서 왜 박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 한몸으로 똘똘 뭉치자는 의원들,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는 비대위원장이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20% 선이 붕괴된다면 그때는 정신 차릴 거냐며 김치찌개 레시피 공개하고 계란을 마는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제발 민심을 직시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국민만 두려워하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1%, 긍정평가 20% 선을 간신히 넘긴 수치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인데요. 역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서울 17%, 인천, 경기 18%, 부산, 울산, 경남 29%입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18세에서 29세 14%, 30대 10%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에서 30%, 70대 이상에서도 49%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30% 초중반에 머무르다가 여당 참패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직후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24%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21%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시작됐던 지난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특검법은 부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4%, 외교 13%, 국방, 안보와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4% 순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와 답변을 거부한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에서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